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어느덧 끝자락 부분에 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강의에서는 현대 파트를 기출문제로 마무리해보는 거를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전에 대통령별로 업적들을 지금 쭉 보셨고 활동사항들을 봤습니다.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풀이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후, 이 성명서 이후로 시기를 특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구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 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에는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백범 김구 선생이 쓴 글이 있습니다.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할 만한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겠죠. 이 뒷부분에 보면 통일된 조국이란 단어가 나오고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기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아직은 단독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이 단독으로 하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어떤 행위를 요거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겠죠. 지금 여기 나온 성명서가 발표가 됐었던 시기는 1948년 2월 달에 이게 발표가 되는데 요 뒤로 흐름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지금 남쪽과 북쪽의 어떤 의견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김구 선생은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고 일단은 하나로 출발을 한 다음에 내부적인 문제는 차차 해결을 해보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북쪽에서 좀 우리 쪽에 협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거를 합동 정부를 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직접 넘어가기까지 합니다. 북쪽으로 가서 김일성을 설득을 하죠. 일단은 우리가 같은 정부로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의 합의를 보고 옵니다. 그래서 직접 북한까지 갔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해 5월 달에 총선거가 있었죠. 5월 10일에 총선거가 진행이 되어서 결국에는 막지를 못하고 선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이에 또 벌어지는 일인데 이 총선거가 진행이 되면은 일단은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액션이 취해진 거죠.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지금 골라주면 될 것 같은데 오답 처리되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한인 애국단이 결성되었다. 김구 선생님과 관련이 있는 얘기기는 하지만 한인 애국단은 이제 광복되기 이전입니다. 1930년대의 일이죠. 이 독립운동에 좀 활기를 더하기 위해서 한인 애국단이라고 하는 것을 임시정부 산하에서 만들고 여기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합류를 해서. 요거는 시기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이후가 아니고 이전에 있네요. 2번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이거는 광복된 이후에 일어난 일은 맞지만 1948년보다 앞서 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합의점을 찾지를 못하는 과정에서 이후에서 이런 글을 발표를 하게 되죠.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2번이나 열렸지만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둘 다 결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문제를 유엔에다가 상정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민족 인구 수대로 투표를 해라 라고 결정해 놨지만 그 선거인단이 들어오는 거를 북쪽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 속에서 김구 선생이 이런 글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시기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3번 평양에서 남북 협상이 진행되었다. 요게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걸 얘기하고 나서 이거를 한번 합의를 해서 내용을 일치를 시키면은 단독 정부 수립이 아니고 같이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직접 평양으로 넘어갑니다. 북쪽으로 가서 실제 대표자들을 만나고 협상이 진행되어서 이 협상이 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쪽만의 단독 총선거가 진행이 되게 되죠. 우선은 3번으로 체크를 좀 해주시고 4번 볼게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광복이 되던 그 해에 벌어진 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을 했고요. 약 4개월 정도가 흐른 시점에 12월 달에 이제 한국의 독립을 놓고 어떻게 이제 이 나라가 한반도를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서 모스크바에서 3국 외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
뭐를 할 것, 이 민주정부를 세우도록 지원할 것,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되죠. 이것도 이전으로 시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3번으로 찾을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밑줄군 선거가 실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것은 재헌국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진 선거를 홍보하는 포스터야. 김구, 김규식 등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 인사들과 좌익 세력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 여기 바로 위에서 김구가 이거에 반대를 한 거죠. 총선거를 하기는 했는데 재헌국회라고 하는 거는 한 2년 정도만 약식으로 운영이 됐었던 국회죠. 처음으로 이제 여기에서 대통령도 뽑고 맨 처음으로 정부의 뭔가를 구성하는 그런 국회였습니다. 그 선거를 총선거를 홍보하는 포스터가 지금 나와 있고 총선거 5월 10일이라고 날짜가 써 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여기에서 총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중에 이 대통령도 뽑고 선거를 꾸려서 우리가 남한 단독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우리 정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의 시기이겠죠. 연표상으로 보면 8.15 광복이 있고요. 당연히 그거 이후겠죠. 바로 뒷부분에 6.25 전쟁 발발이 나오는데 6.25 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정부가 모두 수립이 되고 나서 발발을 하게 되죠. 1950년에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 이전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가 시기로 1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정부가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남한에 그걸 수립하기 위해서 선거를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문제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었고요. 자, 오른쪽에 3번 볼게요. 밑줄 그은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은 전쟁 중이던 1951년 일단 힌트가 연도가 하나 나오죠. 1951년에 발행된 중학교 입학시험 문제집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이 힌트가 또 나오네요. 동족상잔이라는 표현. 수험서가 출판될 정도로 교육률이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1951년이면은 6.25 전쟁 진행 중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발발을 해서 이게 휴전협정이 맺어지는 게 상당히 3년 정도 뒤에 일어나는 일이죠. 한창 전쟁의 포화 속에 있을 때에 동족상잔의 비극 이게 일어나고 있을 중간에 학교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6.25 전쟁이 되겠고요. 이 한국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제물포 조약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건 아니죠. 이 제물포 조약은 한참 앞으로 시계를 돌려야 됩니다. 이거 이모군란 시기로 넘어가죠. 이모군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맺어지게 된 조약이기 때문에 요거는 구한말 시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일제강점기도 되기 전이죠. 시기적으로 앞서 있고 인천 상륙작전의 과정을 조사하는 게 한국전쟁, 6.25 전쟁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전세를 역전하게 되는 그 작전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으니까. 경의선 철도 부설의 배경을 파악한다. 경의선 철도, 경부선 철도, 철도들이 있는데 최초의 철도를 놓은 거는 일제가 이걸 놓게 되죠. 철도 부설권을 획득을 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걸 놓게 되는데 경의선 철도 부설 같은 경우는 러일 전쟁 중에 러일 전쟁이 진행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라고 하면은 1904년, 5년 시기로 또 앞서 넘어가야 되겠죠. 시기적으로 한참 앞서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신흥무관학교의 설립 목적을 알아본다. 신흥무관학교. 여기에서 일반적인 교육과 더불어서 군사 교육도 시켰었죠.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광복의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정답은 6.25 전쟁을 다룬 그 시기의 일로 2번을 찾아줄 수 있고 이때 지금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수험서가 지금 출판이 되잖아요. 이때 교과서도 굉장히 많이 출판이 됩니다. 학교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부산으로 임시 수도를 지정을 하고 나서도 부산으로 피난도 가죠. 거기에서도 천막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천막을 치고 학교를 만들어서 학업이 중단되지 않게 했다라는 거죠. 그때 교과서와 더불어서 이런 수험서, 문제집들이 집중적으로 출판이 된 것이 지금도 유물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4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옳은 것은 1970년대 대한민국 사진전입니다. 일단 힌트가 나오죠. 1970년대입니다. 70년대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고요.
포항 제철 공장이 준공이 됩니다. 1970년대면 박정희 정권 시기가 되겠고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시기가 되겠죠. 한창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5개년 계획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면서 초반에는 경공업을 하고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이 나오고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부 고속도로까지도 순차적으로 개통을 하게 됩니다. 1970년대 경제가 이 개발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발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사진으로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맞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했죠. 1977년에. 요거는 실제로 일단 우리가 앞서서 수출이라고 하는 걸 보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아예 전문으로 수출하는 산업공단 지대를 만들죠. 구로공단으로 불렸던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산업단지란 이름으로 좀 바뀌어 있지만 이 구로공단 일대에 구로 일대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아예 그냥 이름 자체가 수출산업공업단지였어요. 그러니까 수출을 염두에 두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회사를 유치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주 빠르게 100억 달러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이 지금 사진 자료로 남아 있는 것이고 서울올림픽은 88올림픽을 얘기하는 겁니다. 70년대가 아니고 80년대로 넘어가야 되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는 것도 한참 뒤에 90년대로 넘어가야 진행되는 일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로 넘어가는 거는 2000년대가 넘어가야 진행이 되는 일이고 시기적으로 1970년대 경제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 찾고 뒷장 넘어가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사진으로 보는 가정부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정부인지를 찾는 거네요. 힌트가 되는 자료 볼게요. 삼천교육대라는 게 있었고 국풍 81이라는 게 있었고 이 81이 사실 연도 힌트입니다. 81년도에 있어가지고 국풍 81이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교복의 자율화를 시행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198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되고 있는 전두환 정부가 되겠습니다. 신군부죠. 새로운 군부가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삼천교육대라는 걸 운영을 했었죠. 실제로는 거의 불순분자를 색출을 해서 정부에 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아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성을 말소하고 공포를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삼천교육대 끌려간다고 하면 왜 옛날에 무슨 망태할아버지 얘기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울다가도 쑥 멈출 정도로 상당히 악평이 자자했었던 장소죠. 삼천교육대는 겉으로 보기엔 그냥 군대 같은데 그냥 운동장 같은 거 하나 끼고 있는 큰 어떤 교육기관처럼 그런 느낌을 줘요. 근데 운동장에 놓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기어가면서 개처럼 기어가게 하면서 저 끄트머리에서 개밥그릇 같은 데다가 밥을 넣고 입으로 밥을 먹게 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했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실질적인 구타라던가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주는 행위도 계속 있었고요. 삼천교육대에서 전두환 정부를 또 떠올릴 수가 있고 국풍 81은 뭐냐면 일단은 전두환 정부가 시작될 때 1980년에 그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딱 1년이 지난 시점에 5월이 되니까 이거의 1주년을 맞이해서 또 뭔가 큰 어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아예 그 시즌에 맞춰가지고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전국적인 축제를 그냥 개최를 해버려요. 나라에서. 이 국풍 81이 방송국까지 동원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진행된 표면적으로는 뭐 민속축제 같은 거였는데 일종의 박정희 정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한 전두환 정권에서 사람들의 불만을 누르고 정치 말고 다른 데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유화책을 하는데 뭐 우미다 정책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여기에 신경 안 쓰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른 데에다가 생각이 빠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보이콧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워낙에 전국적으로 동원되다 보니까 거의 뭐 1000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됐다라고 나와요.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파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사진에서도 볼 수가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교복을 자율화를 하기도 하고 통금을 해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볼거리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네, 전두환 정부 시절에 볼 수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제가 방금 얘기하는 게 바로 1번에 나왔네요.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해서 사람들을 살짝 풀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정시를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종의 유화책이면서 우민화 정책 중에 하나죠. 그거를 실시를 하게 돼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 베트남 전쟁에 국군이 파병되는 거는 박정희 정권 때 일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일이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는 것은 이승만 정부 때 일이에요. 그리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는 거 이것도 앞선 박정희 정부 때 일입니다. 정답은 1번으로 찾겠습니다. 6번 볼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지금 계속 3점짜리 문제가 나오는데 아마 현대사 파트가 제일 어렵지 않을까 해요. 일의 인과관계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아서. 자, 연도에 좀 집중하면서 밑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1985년이면 80년대죠. 그리고 1998년이면은 IMF 발발하고 바로 다음 해가 되겠네요. 90년대 후반으로 지금 또 넘어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을 최초로 상봉을 했던 게 85년도고 이 전두환 정권 때예요. 전두환 정부 때에는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매우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과 북이 접촉을 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정주영의 소대 방북, 북한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죠. 이것 또한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끌었겠죠. 요거는 김대중 정부 때 일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가 우리가 가장 북한이랑 어떻게 보면 사이가 가까웠던 시기죠. 햇볕 정책을 하면서 남북한의 사이를 온화하게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김대중 정부 시기도 몇 년에 걸쳐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걸쳐 있어요. 그래서 조금 뒤에도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이 김대중 정부 때 일이긴 한데 98년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맥락은 좀 비슷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시기라고 한다면 여기 시기죠. 여기 사이의 시기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걸 한번 골라볼게요.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개성공단을 만들겠다라고 합의하고 하는 거는 2000년대가 넘어간 일이에요. 딱 2000년의 일입니다. 김대중 정부 이름 맞는데 98년보다 2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네,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게 일단 정답인데 전두환 정권 마지막 부분에 말년에 유월항쟁이 일어나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유월항쟁이 또 일어나게 되고 일단 이전에 전두환과 노태우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신군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전두환이 호헌 이거 법 바꾸지 않겠다, 직선제 개헌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키면서 시위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굉장한 규모로 일어났죠. 결국에 이걸 정권을 이양받아야 되는 노태우는 직선제로 개헌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죠. 그게 6.29 선언이라는 걸 하면서 드디어 마침내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게 되는데 여기에 사람들의 요구를 다수간 수용을 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모습이랑은 다른 걸 보여줄 필요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을 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합의라는 글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체제가 다른 거 인정하겠다. 그리고 이거 서로 참견하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지 않겠다. 상호 불가침하겠다. 그리고 일단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합의점이 없는지를 찾아보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걸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게 합의서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합의한 내용들이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전두환 정부와 김대중 정부 초반 시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를 지금 찾으면 되겠죠. 전두환의 말기 임기 부분하고 그 노태우 부분, 요 부분에 대한 거를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2번이 그래서 답이 되겠고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된 거는 합의라는 단어보다 조절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덜 가깝죠. 좀 더 멀어요. 조절하겠다 하는 거하고 합의했어 라고 하는 건 거리감이 완전히 다르죠. 조절은 되게 먼 느낌이고 합의는 되게 가까운 느낌이에요. 딱 그 느낌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절위원회는 전혀 소통이 없다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물꼬를 텄을 때 설치한 겁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에 설치가 된 겁니다. 박정희 정부 더 앞선 시기의 일이죠.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공동선언까지 발표를 하고 개성공단도 조성하고 하는 거가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2000년대 들어서서 김대중 정부가 진행하는 일입니다. 1번과 4번은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이 시기 찾아주는 거 2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2번 합의서 채택했다. 자, 7번 볼게요.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17회 피파 한일 월드컵이라고 나오네요. 한국과 일본이 같이 개최했었던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이거 2002년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높이 올라갔었던 역사적인 어떤 대회가 아닐 수 없는데 이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월드컵 대회는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로서 세계인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월드컵, 2002년 월드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002년에 어떤 정부였는지를 보면 되겠죠? 김대중 정부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준공하였다. 고속도로 개통하는 거, 이거 박정희 정부 때 일입니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다. 이거는 김영삼 정권 때 일이고요. 김영삼 정부 때 일이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처음으로 경제개발 계획 추진하는 거는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시작을 하죠.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 금융을 조기 상환하였다. 이게 김대중 정부의 일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말기에 IMF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 외환 위기를 이어받으면서 정권을 받은 것이 김대중 정부가 되겠는데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거 하면서 아주 빠르게 이 국제금융을 조기 상환을 합니다. 이 IMF는 사실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국제 그 기구의 이름이죠. 근데 우리가 약칭으로 그냥 IMF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아주 빠르게 조기 상환을 한 것으로 이 세계인을 놀라게 했었던 사건이었죠. 네, 정답 4번으로 찾겠습니다. 마지막 8번 한번 볼게요. 가에서 라에까지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자취라고 지금 나오는데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강 주제를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빈칸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 적절한 거를 고르는 거네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1950년대 300산업과 원조경제체제 1950년대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300산업 뭔지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의 하얀 것을 다루는 산업이에요. 밀가루, 설탕, 그리고 면방직입니다. 초반에 1950년대라고 하면 우리가 한국전쟁을 겪고 나서 국토가 거의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엔과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경제를 꾸려나가죠. 대표적으로 많이 원조 받았던 게 설탕, 밀가루, 면방직이었어요. 면을 많이 받아서 세 가지가 전부 다 색깔이 하얗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는 산업이 육성이 되었고 원조 경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원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원조도 받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원조를 받죠. 유엔에서도 받고 미국에서 특히 돈도 받고 여러 가지로 많은 원조를 받습니다.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경제를 키워나갔던 게 있습니다. 가는 맞는 얘기예요. 같이 연결된 게 맞고 일단 1번이 정답으로 좀 체크를 해보고 오답 좀 볼게요. 1960년대 연결된 거 보겠습니다. 중화학 공업의 육성과 석유 파동 이건 60년대가 아니고 70년대입니다. 1970년대 거가 지금 잘못 들어가 있네요. 3번 1970년대 산업구조의 재편과 삼저 호황이 나와요. 삼저 호황은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로 넘어가는 일인데 세 가지가 낮아가지고 이 경제가 크게 부흥했다는 얘기죠.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크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건 1980년대 일입니다. 1980년대예요. 1980년대. 그리고 라를 볼게요. 라가 지금 80년대인데 외환 위기의 발생과 금모으기 운동 한 시기씩 뒤로 넘어가 있네요. 이거는 1990년대죠. 여기 앞에가 80년대가 되겠고요. 그래서 맞게 연결된 거는 1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대통령 정부 시기별로 우리가 임기가 그렇게 이제 길지가 않아요. 임기가 길지 않아서 뒷시기로 갈수록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5년 단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5년 안에 이루어진 어떤 일들을 대표적인 것들만 뽑아가지고 지금 기억을 하다 보니까 다소간에 헷갈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대표 업적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활동들을 좀 연결해서 시대 상황 그리고 특히 자주 나오는 건 여기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부분 파트를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요거 한눈에 정리되어 있는 표 같은 걸로 한번 보면서 헷갈리지 않게 여러 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넘겨보시면 핵심 키워드로 이 복잡한 정부 수립과 이 뒤쪽에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장면, 정부별로 업적들이 나와요. 정부별로 활동들이 나오니까 이 빈칸을 채우시면서 필수적인 내용을 요약해 놓은 요약집 같은 거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사 파트가 끝나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아요. 통합 주제로 가외적으로 나오는 주제를 따로 모아봤습니다. 지역사 관련된 문제와 세시풍속 민속놀이 문제를 다음 시간에 마지막 주제로 다루어 보겠습니다.